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정치인 노무현은 잘못된 정치 풍토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을 반대했고 부산에서만 3번을 떨어져도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한 번 어려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때도 정치인 노무현은 지역 갈등의 벽을 허무는 걸 꿈꿨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그는 지역 갈등을 꼭 없애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왔고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90년 3당 합당 때 저도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갔더라면 3선, 4선 편안하게 했을 것이고 장관도 지사도 일찍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이 아니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지역 분열주의를 고착화시키는 분열이기 때문에 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떨어지면서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화합을 이루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다시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당선시켜 주신 종로 구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비탈길을 오르내렸던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저를 믿고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공천해 주신 당 지도부 이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개인적 활동의 중심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정치적 활동에 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2년 뒤에 치러진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어렵게 당선된 지역구 종로를 놔두고 험지인 부산 북강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 사람들은 제게 와서 일부에서는 그를 철새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종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13대 당선되고 14대 떨어지고 95년 시장선거 떨어지고 종로에 가서 또 한 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종로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 고향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철새라고 합니다. 종로 갔다 왔으니까 철새다. 그러면 저는 노무현 철새, 노철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말리는 험지를 선택하고도 그는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길 것 같은데 힘이 없이 못 다니겠는데 못 갈 것 같아. 다른 동네 다리가 너무 아프시지. 지역 정서가 있는데 노무현이가 부산에서 당선되겠나? 모두들 걱정하는 이 부산으로 다시 날아왔습니다. 특별한 철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 당 저 당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철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새입니다. 노무현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고소합니다. 노무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노무현 후보님께서 인사 나오셨습니다. 몇 맞춰서 압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양측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지친 노 후보에게 오미자차를 건네며 응원합니다. 마지막 거리 유세가 펼쳐진 2000년 4월 12일 밤 노무현을 환호하는 부산 시내는 뜨거웠습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저 부산 남구 한나라당 김무성, 북구 강서갑 한나라당 정형근, 북구 강서울 한나라당 허태열, 해운대 기장갑. 개표 결과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35.7%. 그토록 염원한 당선이었지만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의 53.2%에 밀려 2위로 낙선했습니다. 고생들 많았네. 수고들 했다. 안 모여봐. TV를 끄고 이게 안 모여보지. 모두들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는 유권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약이라면서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6월 바보 노무현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노사모라는 정치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반드시 원칙을 지키고 또 지역주의를 깨보자는 그의 열정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은 물론 정치 팬클럽까지 만든 겁니다. 2000년 4월 바보 노무현이 부산에서 유세를 하며 한국 정치사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구도를 없애기 위해 단지 선거 전에만 지역주의를 깨자고 호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지역구도 타파를 시도한 진심 어린 정치인이었습니다. 2003년 취임 직후 열린 국회 국정연설에서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지역구도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라는 정치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2월에 열린 취임 2주년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지역주의 타파를 갈망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는 이러한 독재 정치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 대결은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은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합리적인 정쟁과 타협의 소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분열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서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노무현 정신은 무엇일까요?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지역구도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서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